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당내에서 몇몇 강경파 때문에 또다시 한동훈 블랙홀에 빨려드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 여전히 철험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 지금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검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검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일관되게 법무부 장관이 펼치는 논리거든요.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왜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이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고 신중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보내가지고 평론가까지 올리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명 국가가 있습니까? 전후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네, 정말 아닌데요. 지난 8월 21일 야당 대표에게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중에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돌아가신 거고요. 아니, 범죄 혐의가 다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다 수사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최강욱, 김남국, 민영배 의원, 전직 철험의 소속이었거나 철험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저렇게 한동훈 장관을 타깃으로 삼아서 검찰 수사가 무도하다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수차례 다 판정패당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에 저희 이 화면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알 수 없는데 철험의 소속이 양이현영 의원도 지금 좀 더 자제하는 분위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악이다라는 표현까지 좀 거들었어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렇게 제기하시더니 요즘은 이야기를 안 하시나 봐요. 요즘 후쿠시마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몇 차례 가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발악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네 정말 세종대왕께서 창조하신 이 국어를 오염시키는 이 더군다나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국회라는 게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국회의원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많은 학생들이 이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 가보시면요. 거기 위에 방청석 위에 학생들이 와서 많이 관람을 합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들이 하는 저 발언과 용어 사용하는 거 보고서 과연 우리 미래 세대가 뭘 배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욕설을 하고 저렇게 이 막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저러면 TV 한번 더 나오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열광하고 그게 어떤 정도라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모든 말을 그냥 막말로 하시죠. 그냥 욕으로 하시죠. 그게 국회의원들이 쓰는 말이라면 저는요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 판단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야당이라는 게 존재가 또 정부에 대한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욕설 안 하면 견제할 수 없습니까? 막말 안 하면 본인들 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좀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발 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정말 이 국어라도 먼저 배우고 정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우하는 말을 좀 배우면서 좀 우리가 보면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점잖게 이야기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왜 그걸 배우지 못하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쓰는지 또 저런 국회를 우리가 22대에 또 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을 향한 최근의 거친 말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태도 그따위 갑질 맛이 갔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철험의 의원들의 지금 현재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검찰 수사,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과는 일단 좀 다르게 본인들 스스로도 각기 다른 저마다 이유로 일단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거나 끝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소라 행정관님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사실은 당내의 검사들에 대한 반발이 사실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통치하는 방식, 또 검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정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들과 각을 세워서 잘 싸우고 계시는 이 철험의 분들, 이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그 검찰 정권, 검찰의 뭔가 예봉을 꺾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겼냐. 지금 검찰과의 싸움에서 철험회가 아마 지금 국회에 시작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져서 사실상 4년 동안 활동한 것인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검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민주당한테 더 위기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저는 한동훈 장관과의 이 싸움에서 그렇게 효율적이게 1.4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검찰 정권에 대한 뭔가의 이 방식들을 전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검찰이 무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곧 이 검찰과의 싸움에서 끝내 이제 결국엔 승리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김영민 의원과 민정비 의원 몇몇 남지 않은 철험의 의원 중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네네. 총선 앞두고 본인 의원들이 이제 출판 기념회 자주 많이 열잖아요. 그런데 네네. 본인의 책 탈당의 정치란 책을 내면서 이제 검수완박, 위장 탈당을 좀 정당화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좀 여당에서 비판을 좀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글쎄 요즘 의원님들 아주 출판 기념회가 러시인 것 같아요. 저도 문자 여러 개 받았는데 그런데 출판 기념회니까 출판 기념회 하려면 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민영배 의원도 책을 하나 이제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탈당의 그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장 탈당의 정치학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탈당이 아니라 위장 탈당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그 부인을 해도 결국에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복당을 갖다가 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영배 의원 등 민주당이 위장 탈당까지 그렇게 꼼수를 쓰면서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검수완박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면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 뭘 그렇게 급박하게 이걸 갖다가 하는가. 근데 이제 목적을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렇게 피고인과 피의자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심지어 저런 제목으로 책까지 출판한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 진짜 어이가 상실될 지경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검수완박, 검찰과 맞서는 본인의 의견을 뭐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니냐. 사실 근데 이제 글쎄요. 정치권에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어, 품격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저기 있는 저 강남에 걸린 저 현수막을 저희가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일부 시민단체의 대통령 탄핵 얘기, 뭐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시고 윤석열 탄핵 촛불 함께해요. 이게 아마 정치권에서 비롯된 저런 탄핵 이슈몰이가 단어가 너무 인플레이션 되는 바람에 너도 탄핵 남발. 실제로 이제 오늘 수능 이제 수험생들 이제 수능 시험 거의 다 마칠 시간이 됐을 텐데, 야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뭐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주제 설전 변호사님. 네. 결국 아까 제가 아까 두 분도 이 강경파 의원들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판적인 시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구속 면한 이후에 잠시 좀 주춤했던 이른바 한동훈 블랙홀 이런 거에 민주당이 빠져들면 과거 윤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한동훈 장관의 몸값만 더더욱 키워주는 거 아니냐는 당내 우려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라는 것이 어쩌면 상대방의 비판을 먹고 크는 것이거든요.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죠. 또 이게 또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내용은 없고 거의 그냥 말장난 수준의 어찌 보면 서로 뭐 탄핵이라는 단어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단어를 서로 격이 없거든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솔직히 짜증나요. 하지도 않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계속 이걸 언론에 대고 얘기만 하면 자극적이니까 언론에는 많이 납니다만은 과연 정치적인 자산이 이런 것으로 쌓인다고 한다면 그게 한동훈 장관에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는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좋은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지금은 뭐 잘 안 보이십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낙연 총리 시절에 국무총리 시절에 국회에서 어떠한 대질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무총리로서 어찌 보면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어떤 격식이 있는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권 후보까지 가시게 된 것인데 뭐 그 이후로의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뭐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당시에 우리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면서 어떤 국회에서의 그런 품격 있는 대응이라든지 어찌 보면 상대방의 야당 의원을 오히려 당황시키는 어떤 이러한 모습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가 그래도 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도 뭐 이낙연 대표와 뭐 정치적인 뜻을 달리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수준의 어떤 그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어떤 비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그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던졌다가 걷어들인 일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습니다. 여러 논란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